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주식왕 특강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요. 그래요. 2020년도 아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만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 방송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 올라왔던 그 배경과 현재 당면한 리스크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연준의 이제 드디어 FOMC의 페드의 FOMC 회의 마지막이 12월 달에 진행이 됐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살짝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영어 원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글씨도 작고 그래서 짧게 요약한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연준에 거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완전 고용에 상당하게 접근할 때까지 현 채권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라는 연준의 발표가 있었지요. 완전 고용에 상당하게 접근할 때까지 그러면 완전 고용에 상당하게 접근했다. 연준이 말하는 실업률이 4% 미만까지 떨어졌다. 완전 고용에 상당히 접근한 거예요. 그때 돼서는 채권 매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경제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자, 우선 12월 FOMC 핵심 5가지를 꼽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채 매입 확대 없이 우리가 기다리던 YCC,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없다. 단 완전 고용에 상당하게 접근할 때까지는 자산 매입 이 내용 말씀드렸죠. 지속하겠다. 그러면 완전 고용에 상당하게 접근하면 자산 매입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기도 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상향시켰어요. 2020년도 마이너스 3.7% 잡고 있던 것을 마이너스 2.4%, 2021년도 4%에서 4.2%. 조금씩 연준이 올리기 시작하죠. 근데 연준이 여기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요. 내년도 중반이 되게 되면 실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 때 중순이 되게 되면 실물 경제가 빠르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채권 매입을 해주지 않겠네요. 내년 중순 정도 됐을 때. 금리 인상은 일단은 내비둔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지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준은 빠르게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뉘앙스의 이야기였어요. 시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근데 연준이 중순 때부터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업률도 예상치가 하향됐어요. 2020년도 6.7%, 지금 6.7%죠. 2021년도 5%까지 떨어질 것이다. 4%에 굉장히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보복적 소비가 확 살아나가지고 서비스 산업 갑자기 실업률 회복세가 4% 미만으로 떨어진다? 완전 고용 쪽으로 넘어진다? 그러면 채권 매입을 해주지 않겠네요, 연준은.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제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 없다. 2%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2% 물가 상승률이 안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근데 완벽하게 2%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물 경제가 너무 빨리 좋아져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으로 3%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 버리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연준 FOMC 이번에 회의 이후의 발표였어요. 자, 코로나 확산과 백신이 앞으로 4, 5개월이 중요하다. 내년 중반에는 사람들 경제활동 편안함 느낄 거. 자,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년 중반. 우리가 주식시장을 배울 때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지수라고 배웁니다. 실물경제의 선행지수.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강한 시세를 그리는 거,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거품이다, 실물 경기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상 6개월치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이 보여준단 말이죠. 당겨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실물 경제가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금리 인상이나 채권 매입을 연준이 멈추는 것. 그 시기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또 주식시장은 하락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시기가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14%에서 6.7%까지 떨어졌어요. 6.7%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연준은 내년에 5%까지 들어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보복적 소비나 실물 경제가 빠르게 좋아져가지고 이것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4% 미만까지 떨어지게 되면 연준이 원하는 완전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겠죠. 그러면 연준은 채권 매입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보복적 소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민간 경제에 버블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주식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1.2%인데요. 1.2% 정도 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살짝 지금 정체되어 가는 구간인데요. 근데 실물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져요. 보복적 소비다 확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가. 그럼 연준은 채권 매입을 해줄 수 없겠네요. 그리고 금리 인상 카드를 서서히 꺼낼 수밖에 없겠어요. 이 시기를 2023년도라고 해가지고 명시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믿지 말라는 얘기죠. 연준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투자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나 엑시트를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경기 부양, 통화 정책에 대한 부양책들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나타났을 때는 주식시장은 이미 빠지고 있겠죠.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주식시장에서 긴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지표 오히려 호전세에 대한 그 두려움,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엑시트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주요한 경제 회복의 그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백신이겠죠. 백신, 치료제. 자,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경제 활동 정상화하겠죠. 백신은 내년 상반기 때, 올해 하반기 때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맞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그럴 것이고 치료제 또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리먼 사태랑 지금이랑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리먼 사태 때 경제 회복은요, 굉장히 더디게,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회복이. 더디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됐죠. 4% 미만으로 떨어졌었습니다. 4% 미만이었죠, 이때. 근데 이 코로나는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실업률이 지구가 멈추니까 확 치고 올라갔다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죠. 백신과 치료제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 지표가 갑자기 확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이거를 열어놓으셔야 된다고요. 확 좋아지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채권 매입을 빠르게 확 막아버리겠죠. 그리고 뭘 할까요? 금리 인상을 빠르게 확 올려버리겠죠.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불확실할 때 투자했다가 확실해지면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유가 만들어졌을 때 주식을 경제지표가 좋으니까 계속 가져간다? 아니죠. 일단은 수익을 챙겨놔야죠. 불확실할 때 베팅했다가 확실했을 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파월과 문희신의 콜라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도 재정부양책의 합의점을 이뤘습니다. 문희식 미 재무 다음 주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작한다. 9천억 달러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재정부양책까지 또 투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PPP 프로그램, 대출 프로그램, 보호대출 프로그램, PPP 프로그램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재정부양책으로 인해가지고, 실업난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자금이 이제 지원되기 시작해요. 돈을 또 뿌려대는 거죠. 연준 돈 뿌려댔죠. 미 재무부도 돈 뿌려댑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복적 소비가 과연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도 안 할 것 같아요, 소비. 지금 이제 요게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멈췄을 때 어떤 아울렛 매장에 명품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잠시 멈췄을 때.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멈춰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바글바글 거릴까요? 올해 돈 쓴 게 없어요. 해외여행 안 다녔어요. 뭐 술도 많이 안 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이 있어요. 보복적 소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은 있겠다. 명품 사러 가자.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1년 내내 돈을 못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안 다녔어요. 엄청난 보복적 소비가 내년에 발생할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활 패턴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안 썼으니까 다음에 쓴다 이거예요. 내년에 분명히 보복적 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 주변에 자영업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 내년 상반기만 버텨라. 엄청난 소비 시즌이 올 것이다.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보복적 소비 형태를 봤을 때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찝찝해하는 게 있죠.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염률이 70% 이상 높대요. 1.7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죠. 그럼 변종이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요거를 못 잡아내게 되면 더 무서운 곳이 오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의 많은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닥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 유럽 전역의 주가 흐름이 공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을 폐쇄해야 된다. 영국에서 출입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유럽의 각국이 이런 처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WHO의 발언이었거든요. WHO, 영국 코로나 변이 1.7배라고 하는데 사실상 계절성 독감보다 더디다 변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성 독감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매년마다 이제 이 독감이 변이가 되니까 매년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코로나도 이렇게 되면 못 잡는다. 새로운 변이가 만들어지면 이 지금 나온 백신으로 못 막는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WHO가 그렇지 않다. 현재 백신 가지고 지금 변이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WHO를 어떻게 믿어? 지금 WHO가 그동안 뭘 했는데 WHO는 되게 무능하지 않아? 나 이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이 나 이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 WHO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야.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이게 뭔 쓸데없는 조직이야. 트럼프가 한 얘기죠. 트럼프가 한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때 3월 달에 못했습니다. 정말 처리 못했죠. 일처리. 그래서 트럼프가 WHO 탈퇴한다 이러면서 압박을 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때 망신 아닌 망신이었죠. 그냥 멍멍이 망신을 그렇게까지 가질 수밖에 없었던 WHO. 이 WHO가 요번에 이것이 이들의 주장들이 틀려버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 조직 자체가 와야 될 수 있어요. 정치공학적으로 WHO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한 거예요. 백신이 지금 변종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WHO가 틀려버리면 WHO라는 조직은 정말로 분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풀어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WHO 말을 한번 믿어볼 만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다 지켜보면 제가 서두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 투자는 불확실한 것에 베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확실할 때 그래 오히려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24시 클럽의 분석에 의하면 WHO는 여기서 좌청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일의 보건장관도 코로나19 백신 돌연변이에도 똑같은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돌연변이 변종 바이러스도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고 있는 백신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풀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변종 바이러스가 원래 9월 달부터 다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영국에서. 근데 독일도 그거를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분석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보건당국도, 독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가 이것도 잡을 수 있다라고 독일 당국도 확신을 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9월 달부터 이미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이런 것들은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먹기 위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앞으로 3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3개월 안에 큰 시세를 누리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채권 매입에 관련돼서 연준이 서서히 수돗물을 잠그는 듯한 느낌, 엑시트하는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강한 시세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는 일단은 상승장을 보겠지만 그 이유는 연준의 흐름,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실제 보내주신 계좌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24시 클럽과 4월 2일부터 함께 하신 분이에요. 실제 주식 계좌 캡처한 화면이고 실계좌입니다. 305%의 수익이 나셨어요. 계좌 수익률이 305%. 계좌 수익률이 305%가 나셨습니다. 계좌가. 그러면 4배 정도 수익이 나신 건데요. 올해 4월 2일부터 12월 달까지 4배 정도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식 선물을 이제 주식 선물 하시는 분, 우리 이제 주식과 주식 선물을 함께 하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이 더 많고요. 겉다리로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3월 달에 52% 되셨고, 4월 달에 41%, 17%, 65%, 이제 손실난 구간도 있었어요. 9월, 10월 달. 손실난 구간도 있었고, 주식 선물 계좌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중에 수익 남은 자금을 다 빼셨죠. 11월 달에 112%, 35%. 그래서 1,000만 원이 4,200만 원인가? 그 정도가 되셨더라고요. 200만 원 좀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도중에 한 3,200만 원 정도는 계속 수익을 빼신 거죠. 챙겨 놓으신 거고. 그럼 이것도 한 4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4배 정도 되신 거죠. 주식 계좌도 그렇고, 주식 선물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올해 주식 투자해가지고 4배 정도 벌었다? 개인 투자가가? 1% 정도 안에 드는 수익률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신 거죠. 저희 가족분의 계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올해는 이 정도 수익을 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이꼬수들이 많아요. 계좌 가지고 오픈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프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력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12월 넘어가고 내년 1월, 2월, 3월 요 정도가 되면 24시 클럽도 점진적으로 주식을 다 정리하려고 해요. 그 전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일단은 강한 시세의 장은 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지만 실계좌가 이렇게 좋아지냐. 대한민국 1%의 입구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1%의 주식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계좌를 만들다 보면 옛날에 이 종목이 10만 원 갔다가 지금 1만 원 떨어졌으니까 무지하게 싸졌네. 이렇게 종목을 선별하거든요. 그 껍질을 깨셔야 됩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을 갱신하는 섹터를 더 좋게 보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죠. 야, 이게 비싼 종목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요만큼 올라오게 되면 요만큼 수익이 나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종목, 우리는 그거를 주도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주도주 매매한다라고 하면서 누워져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주도주는 항상 새로운 고점을 깨는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아마존 차트거든요. 주봉입니다. 계속 고점을 깨면서 올라온 종목이에요. 매년 고점을 깨왔습니다. 매년.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아마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도주 잡은 거죠. 미국 시장에서. 애플입니다. 주봉입니다. 계속 고점을 깨오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애플. 이게 주도주인 겁니다. 이게. 엑슨모빌을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역사적인 저점을 했으니까 이게 옛날에 과거에 $70가 넘어가는 건데 지금 $40가 왔으니까 너무 싸. 이런 논리로 주식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싸가지고 싼 종목을 선택해야지. 주식을 싸고 비싸고는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 자, 확률을 높이고 싶습니까? 주식으로 큰 돈을 만들고 싶습니까? 첫 번째. 추세 무너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고 계속 올라가는 신고가 갱신 종목을 선택하라. 갱신 섹터를 선택하라.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되는 기본 포인트다. 대마불사. 대마는 죽지 않는다. 지금까지 주도주였으면 내년에도 주도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마불사라는 이 네 글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도주를 선택한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 좋은 주식을 사는 사람은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주도주를 내가 잡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주식을 사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도중에 솔딱 올라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홀딱 팔아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10% 먹고 난 역시 잘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100%, 200%, 나중에 1000%까지 가. 그런 종목도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겁니다. 본인의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좀만 시장이 흔들면 홀딱 팔아버리고 본인의 분석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주도주로 계좌를 4배, 5배 수익을 내겠다. 그만큼의 수익의 무게,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 왕자를 잡을 수 있다. 수익의 무게를 견디는 자, 대한민국 1%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배짱과 분석의 깊이가 없으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기가 막힌 종목을 잡았었어. 잡았었어? 가지고 계셔야죠, 기가 막힌 종목을. 절대 짧게 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어요. 맨날 찔끔찔끔 단타만 쳐가지고 계좌 수익 4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1% 안에 들어볼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주도주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1%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차트 무너진 거 보지 말자고요. 추세 살아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트레이딩을 뭔 그렇게 복잡하게 해, 매매를, 주식을. 이 얘기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지금 좀 불안하니까 인버스를 조금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뭐 섹터가 좀 그 경기 방어주나 이렇게 하고.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쉽게 하세요. 트레이딩도, 투자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들 11월 달 가장 많이 산 게 인버스예요. 개인들 가장 많이 산 게 11월 달, 이 좋은 장에 인버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12월 달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달 돼가지고도 개인이 매수 상위 4위가 인버스예요. 주식시장이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익을 거두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해지한다라고 해서 선물 인버스를 사는 분도 계시거든요.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으면 현금화를 시키세요, 그냥. 현금화를 시켜놓고 다음 베스트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던가. 왜 선물 인버스를 사고 주식도 같이 사고 같이 가져가고 있냐 이거죠.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내가 하고 있는데 선물 인버스 시장 하방도 같이 본다? 에너지 낭비죠. 에너지 낭비. 너무 복잡하게 트레이딩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 이상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해지도 하니까. 그거는 이상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제가 항상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작으로 저는 이런 분을 보셨습니다. 포트 비중이 삼성전자가 50%고요. 코덱스 선물 인버스가 50%예요. 요번 11월 달 초순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선물 인버스가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그분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삼성전자는 27% 올라갔어요. 결과론적으로 손실이에요. 50%니까. 아니 이렇게 주시장이 떨어질 것이 겁나가지고 인버스도 같이 산다라고 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려면 적금을 두셔야죠. 실계좌라니까요, 이게. 실계좌 포트 비중이었어요. 그러려면 적금을 드셔야죠.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손해는 죽어도 못 보겠어요? 주식, 위험자산에 투자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적금 보셔야죠. 이렇게 복잡하게 트레이딩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의 본질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식의 본질은 위험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쉬셔야죠.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꼭 본질, 위험자산의 본질을 아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얘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여자라면 다 좋아. 쟤는 이런 매력이 있고, 쟤는 눈웃음이 이쁘고,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자라면 그냥 환장을 해. 아이도 장가를 못 갔어.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것저것 종목 다 좋아 보여가지고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거는 뭐라고 해서 좋고. 돈 버시겠습니까?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절대 돈 못 벌어요. 종목수 천지 빽가리에 깔아놓은 사람 중에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공식이에요. 주식 투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상과 현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상은 인버스도 요만큼 사놓고, 주식도 이렇게 사놓고, 해지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종목수, 수식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난 다 좋아지겠지. 엄청난 불을 누르겠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수익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친구야. 사자랑 멧돼지가. 그냥 가는 거지. 꿈꾸지 마세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셨어. 자, 제가 하나만 설명드려 볼게요. 워렌 버핏,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말을 하시는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 애플과 아마존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애플이 많이 담겨져 있죠. 최근에 줄였다라고 하더라도 포트 비중의 40%가 애플이에요. 몰빵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주식 투자 잘해요? 워렌 버핏 조 단위, 몇천 조의 단위를 운영하는 팀인데 종목수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워렌 버핏도. 이 사람보다 종목수가 많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펀드 매니저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기회비용 다 먹으려고 하는 것 또한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놔 보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왜 매번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종목 수가 많은 것은요, 과욕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라고요. 욕심 많은 자한테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도 애플, 주도주 하나에다가 모든 걸 걸잖아요. 포트 40%예요. 주봉상 보십시오. 주도주, 계속 시험과 갱신하는 주도주에다가 승부를 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워렌 버핏이 저렇게 하면. 코카콜라도 계속 올라간 종목이에요. 시험과 갱신해 왔던 종목입니다. 주도주였어요. 주도주는 뭐라고요? 시험과를 갱신하는 종목이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번에 한국투자증권 수익률 대회 1등한 대학생 수익률 대회 1등한 친구예요. 이 친구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한참 젊을 거예요. 20대 초반입니다. 이 친구가 얘기해요. 주도주에 투자하면 수익 난다고. 원래 주도주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데 요번엔 수익률 대회니까 짧게 했다. 주도주에 투자해라. 주도주는 뭐라고요? 신고가를 갱신하는 게 주도주라고요. 바닥에 누웠다가 올라오는 종목이 주도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틀린 거죠. 주도주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시장을 주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제 실전 매매 팁이에요. 그럼 주도주를 내가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어디서 파냐? 우리 24시 클럽 가족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가지고 왔던 SKC라는 종목인데요. 우리는 딱 여기서 팔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강의가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요, ADX 플러스 DMI라는 선인데요. 여러분들 차트에도 깔 수 있습니다. HTS에도. 자, 지금 ADX 검은색 선이 점선 60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빨간색 선도 6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요때 우리가 매도 정리했어요. 1년 동안 가져오던 것을. 주도주는 그러면 매도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은요, 매도하는 타점이 정해져 있어요.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오다가 우리가 털었던 구간이 여기니까. 빨간색과 검은색이 다 60선 넘어왔을 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포석이란 단어예요. 포석. 바둑하듯이 한번 주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매수해 놓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ADX선, 검은색 선이 60선 넘어왔을 때 팔고 다음 주도주를 또 매수해보고 이런 식으로 바둑에 포석을 깔듯이 주도주를 미리 포석을 까는 전략을 한번 투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흥분하지 말고 제발 주식할 때. 자, 포석을 깔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마불사, 두 번째 포석을 깔아라. 어떻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포석을 깐다는 얘기가 뭔지. 11월 28일 날 12월이 오기 전에 저희 24시 클럽, 제 얼굴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꽝 대신 닭이다. 12월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제 코스닥 종목을 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전문 용어로 포석을 깔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 때 12월 5일이죠. 12월 5일 이제부터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옷을 왜 이런 걸 제가 입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날. 진짜 부끄럽네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렇죠. 코스닥, 스몰캡들을 이제부터 봐라.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12월 첫째 주 방송에서 옵션 만기일 전후해 가지고 코스닥 쪽에 밸런스를 구축해라.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석을 깔라는 얘기예요. 코스닥 쪽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 그러면 제가 왜 11월 말부터 12월 초순 넘어가면서 스몰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장. 스몰캡을 보라고 얘기했는지. 자, 여기도 답이 나옵니다. 보자고요. 바로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예요.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죠. 점선이 60선 위로 이 ADX 검은 선이 올라오게 되면 시장은 쉽니다. 12월 넘어가는 구간 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요게 여기 왔어요. 60선. 자, 검은색 선이 60선 왔습니다. 요 구간이 언제냐면요. 정확하게 시장의 꼭지였습니다. 2782포인트. 그리고 나서 시장이 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60선이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쉽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최근에 12월 달 들어와서 내리 달렸죠. 제 예상대로. 자, 코스닥 내리 달렸습니다. 12월도 들어오고 나서. 근데 여기서 잠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60선을 넘어왔죠.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다시 식힙니다. 오늘 최근에 코스닥 시장 쭉 올라오다가 이 하락이 발생한 것도 바로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더 크게 코스피 대비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네.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ADX 또는 DMI 플러스 빨간색 선이 60 이상이면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 주도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주도 여기 구간이 오게 되면 현금화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시장도 여기 구간에 오게 되면 시장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엄청난 걸 배운 겁니다. 제가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나스닥. 과거에 나스닥이 올해 9월 달에 꼭지 찍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요때. 꼭지 찍을 때 정확하게 검은 선이 60선을 딱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정이 들어오죠. 아시겠죠? 그럼 지금 불안해야 되냐? 아니죠. 제가 이것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불안할 때가 아니에요. 자, 코스피 한번 흐름 볼까요? 코스피 지금 60선 아래에 있죠. 상당히 많이 식혀놨습니다. 다 식혔어요. 이제는 코스피 봐야죠. 다시 볼 때가 된 거예요. 그분만 상단도 터치했어요. 매수 자리예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60선 넘어가고 나서 당연히 시키지요. 60선 넘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보다 지금은 코스피를 보라라고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거거든요. 너무 코스 다기가 과열 구간에 오고 코스피는 시켜놔서. 코스닥 60선 넘어갔다가 시켰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 번에 그물만 상단까지 왔어요. 매수 타점이 맞고요. 근데 조금 기간 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옆으로 길 가능성도. 아무튼 지금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시 매수할 구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리투 베끼면 11월 요거보다 아직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SK 머티리얼즈 11월 25일 날 이제 코스피가 과열이니까 코스닥 종목을 봐야 된다. 대박 천국 2부 시간에 포트 인앤아웃 시간에 우리 포트로 편입한 종목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자, 11월 25일 날 편입을 했어요. 근데 잘 보자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11월 25일이면 이날입니다. 쭉 가다가 과열로 접어들어요. 과열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아니, 과열을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많이 갔다라고 판단하지? 그거는 검은색 선이 60선을 넘어갔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시키죠. 시킵니다. 다시 시켜놓습니다. 시킨 구간이 여기에요. 시켜놓고 다시 빵 터집니다.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과열 구간 넘어가게 되면 살짝 잘라놨다가 다시 시키면 다시 재매수하고 빵! 다시 넘어갔으니까 이제 팔아야죠. 이런 식으로. 자, 주도주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느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다음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제 요것도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좀 짧게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주도주를 선침해, 포석하는 전략가. 그리고 과열이면 팔아라. 주도주를 포석한다. 싱호가 갱신하는 종목을 포석한다. 그리고 과열이면 팔아라. 종목수는 작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대한민국 1%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한번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기아차. 이때 차화정 때 주도주였죠. 차화정 때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난 걸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주도주라고 하면요. 기간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노란 색깔이잖아요. 계속 노란 색깔. 24시차 때에서 노란 색깔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면서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이 나와요. 기아차 검은색 올라오죠. 검은색 올라오죠. 근데 차트 흐름이 어떠냐면요. 쉬었다가 시켜놓고 또 가고 또 올라오게 되니까 주가가 쉬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아차 꼭지 찍었을 때 그것도 당연히 딱 안 봐도 알죠. 꼭지 찍었을 때 역사적 고점을 그릴 때 검은색 선 ADX가 60선 이상 올라왔죠. 그럼 이때 팔아야 되는 거 이제 보지 말아야죠. 이때가 기아차 꼭지였다. 그러면 이때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끌고 갈 수 있어요? 온 적이 없잖아요. 검은색이 60선 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검은선 내려왔어요? 검은선 아래 내려왔어요? 매수점이잖아요. 검은선 아래랑. 오히려 더 물량을 더 추가하는 거죠. 주도주니까. 시음가를 갱신한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네요.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해요. 요거. 기아차고 잠깐만요. 예, 다음 종목. S-오일 한번 보도록 하죠. S-오일. S-오일도 그때 차화정 시대의 주도주였어요. 노란 색깔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기간 조정 거치면서 또 치고 시음가 또 갱신하고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근데 팔 수 있는 구간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검은 선이 60선을 넘는 적이 없다가 맨 마지막 꼭지 찍을 때 이날 쭉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날이 언제였나? 이날이에요. 꼭지 찍는 날. 아시겠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매도 타점은. 주도주를요. 팔 때는 저기 구간 너무 오버슈팅 됐는데 너무 많이 왔는데 그때만 팔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런 흐름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LG와 최근에 고점 찍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쫙 올라옵니다. 언제 팔면 돼요? 검은선이 여기 찍었을 때요. 검은선이 여기 찍었을 때 안 보이시나요? 검은선이 여기 찍었을 때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 자, 60선 넘어왔죠. 과열이에요. 우리 주식 선물로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자리입니다. 과열이에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옆으로 기간 조정 거치면서 빨간 색깔이 30선 찍고 60선 아래로 검은 선이 내려왔어요. 이날 우리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검은선 60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8짜리 아니에요? 8짜리 아니에요? 요거 보고 어떻게 8짜리 아닌 걸 알지? 아래로 보면 알죠. 나는 삼성전자가 검은색 선이 60선 넘어오면 팔아야 되겠어? 이날 고점에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 주도주잖아요. 삼성전자, LG와 주도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축적할 수 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점선을 그려놨어요. 이거 하단 애플. 자, 검은색이 회색선 60선이거든요. 60선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였어요. 근데 기간 조정이 우상향하면서 하네. 급할 필요 없어요. 시키면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갑니다. 60선 완벽하게 돌파했네. 검은 선이. 회색이 60선이라고 얘기했죠? 애플의 꼭지였어요. 이 구간에 애플의 꼭지였다고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있다. 그래서 매도 국면은 정해져 있고요. 주도주는 시험가를 갱신하는 종목은 계속 요 구간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주도주 트레이딩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1%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우리 클럽의 회원분들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주도 섹터를 내가 무엇으로 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인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좀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1년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이 쇼티지예요. 쇼티지, 물량 부족. 자, 이 물량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는가?
먼저 반도체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IT 부품이나 어떤 물건에 쇼티지가 발생할 때는요,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MLCC를 떠올리면 돼요. 무라타가 MLCC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가 그때 전장 쪽으로, IT 쪽 말고요, 전장 쪽으로 새로운 MLCC를 전환해 버리니까 IT 쪽에서의 MLCC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MLCC 쇼티지가 발생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계 1위 업체가 차세대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버리게 되면 기존 제품의 쇼티지가 발생합니다.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공정의 전환이 화근이 되는 거죠. 그때 사마콘대사와 같은 IT, MLCC 관련된 기업도 주가가 11배 올라가요. 아주 무서운, 쇼티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DDR4 업계 1위죠. 54%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DDR4에서 DDR5로 공정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의 쇼티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지금 테슬라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LG화학으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2배 정도 용량이 큰 이런 배터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LG화학이 공정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원통형 배터리의 소비 업체들, 수요처들은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배터리나 반도체 가격이 50%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50%? 시장 일각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가겠어?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에요. 쇼티지는 분명히 무서운 겁니다. 제 예견이 꼭 맞기를 바라요.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맨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것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삼성전자, LG와 창가 방패, 2차전지 반도체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5월 6일 달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시장은 창가 방패로 해서 시장은 굉장히 강한 장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제일 강할 것이다라고 예고했었어요. 그 말대로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4차 산업혁명, 그러면 2차전지랑 반도체를 왜 그렇게 좋게 보십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시장이라서 그렇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답을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이 뭔데요? 혁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이래. 이게 뭔 말이야? 혁명이라고 하면요, 이 정도 가지고 혁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변화죠. 혁명은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 PC혁명, 이런 것들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러면 혁명은 뭐냐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차 생산한대요. 탑재해가지고. 이게 혁명인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은 혁명입니까? 혁명이죠. 세탁기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전기차 때문에요. 주봉입니다. 테슬라 주가. 전기차 때문에 이거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거.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가능성이 높고. 삼성은 왜 하만을 인수했겠어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은 왜 NSP사를 제일 먼저 출소하고 나서 방문했을까요? 네덜란드 자율주행 칩 생산 설계업체. 삼성도 지금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겁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에 모든 역량을 왜 쏟아부을까요?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혁명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지금. 자, 저희가 반도체나 2차전지를 계속 바라보는 건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자,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1년도, 2년도 때 치고 나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때? PC혁명이었고요. 2009년, 10년 치고 나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스마트폰의 혁명이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위험 이후에 다시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갔다는 얘기죠. 리스크 이후에. 리먼 사태 이후에 또 쳤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반도체 가격이 슈퍼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빅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자율주행 시대에 대해서 또 한 번의 혁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주도 섹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2차전지, 딴 거 보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2021년도를 준비하셔라. 이게 오늘 제 강의의 요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